안녕하세요. 엑시스 안상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세션에 이어서 엑시스 카메라 스테이션에 저희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PC에 설치를 하고 딱 이 인터페이스까지 보여드리고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제품을 직접 이제 등록하기 전에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몇 가지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제품들을 다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 지사에 있는 저희 제품을 다 이제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현재 이 카메라 스테이션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인증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검색은 되지만 등록은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 동영상에서 사용을 할 제품은 제가 미리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만 등록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이 수동 검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다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특정 범위에 있는 제품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범위를 직접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 옆에 있는 이 느낌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는 직접 IP 하나만 넣어서 검색을 하겠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가 된 기능인데요. 스트림 URL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느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어떻게 여기에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엑시스 제품을 이 URL 입력을 써서 가지고 오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등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 제품보다는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뭐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이 HTTPS 또는 RTSP 구문으로 해당 스트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구문을 여기에 넣으시게 되면 카메라 스테이션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하는 영상을 카메라 스테이션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뭐 카메라가 아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리밍을 하는 특정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상을 이제 카메라 스테이션에서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그 네트워크 커넥션을 다시 한번 맺는 겁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제품들을 다시 한번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제품만 검색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네트워크에 저희 제품만 있어서 그렇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카메라 스테이션이 버전 5가 되게 되면서 이제 온비풀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도 이제 카메라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타사 제품을 카메라 스테이션에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특별한 메뉴가 있지 않습니다. 타사 제품을 위해서요. 타사 제품도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장치 추가라는 메뉴에서 새로 고침 하시게 되면 이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전혀 둘 간의 통신에 이슈가 없다라면요. 다른 데에서는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찌됐든 이 장치 추가라는 곳에서 타사 제품이 보여야만 저희 카메라 스테이션에 추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억해 주시면 타사 제품을 할 때 뭐 따로 메뉴가 있냐라는 걸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카메라를 등록하시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녹화된 비디오 포함이라는 메뉴가 지금 껐다 켰다 하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 기능은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다른 제품은 제품명하고 IP 정보도 있고 맥어드레스 정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제품명도 없고 일단 IP 정보도 없어요. 이 네 가지 동영상은 카메라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같이 설치가 되는 길지 않은 동영상 파일입니다. 이게 추가가 된 이유는 카메라 스테이션이 VMS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구두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보여지는 장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래서 카메라 스테이션은 VMS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야만 해당 카메라에서 영상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저장을 하고 다중 분할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죠. 근데 오프라인이고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뭐 기능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시각적으로 조금 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전 녹화된 비디오를 카메라 스테이션에 이제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가지고 다중 분할비에도 다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백도 되고요. 이런 간단한 기능들은 이 녹화된 비디오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요. 특정 고객이 원하는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 원하는 영상을 저희 제품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 기능 당연히 지원됩니다. 네, 그 기능, 올리는 기능은 오늘은 소개를 못 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기본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따로 이 녹화한 비디오를 카메라 스테이션에 추가하는 이 설정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녹화한 영상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검색은 추가적으로 이 사전 녹화된 비디오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계속 무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추가하신 녹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검색은 말 그대로 검색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뭐 나는 P13 제품만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13이라고 치게 되면 1과 3이 들어가 있는 이제 뭐 IP가 됐든 제품명이 됐든 이런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제품을 카메라 스테이션에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품을 다 등록하지는 않을 거고요. 교육에 사용될 제품들만 몇 가지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브릿지 고정형 카메라 지금 하나씩 선택하는 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키와 동일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하나씩 클릭하시면 하나씩만 선택이 되고요. 쉬프트 키도 있죠. 여러 개 선택할 경우에요.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75 지금 제가 6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마법사 같은 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장치를 구성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구성과 사이트 디자이너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빠른 구성은 기존부터 사용을 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다 설정하고 해상도 설정하고 뭐 프레임 레이트 얼마, 압축률은 얼마 과거부터 사용을 했었던 방법이고요. 사이트 디자이너 구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이트 디자이너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었고 근래에는 김규범 이사께서 파트너 포럼을 통해서 사이트 디자이너의 기능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이트 디자이너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 사이트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하고 특정 시나리오에 대입을 해서 해상도는 얼마, 프레임 레이트는 얼마, 압축률은 얼마를 줬을 때 대역폭은 얼마고 그 대역폭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툴이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값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끄집어낼 때 이 액세스 코드라는 게 부여가 되고 그거를 넣고 그 끄집어낸 파일을 PC에서 검색을 해서 이 카메라 스테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는 이 파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뒤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기능이 들어간 지는 조금 됐어요. 조금 됐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나는 과거의 방법이 편하다. 그러면 기본 방법인 빠른 구성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사이트 디자이너를 써봤더니 난 이게 조금 더 편하다 라고 하시게 되면 사이트 디자이너 구성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다 이제 뒤에 부분을 다 일일이 할 거기 때문에 빠른 구성을 선택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녹화물을 얼마나 이제 가지고 있을 거냐죠. 이제 기본값은 90일이에요. 90일이지만 90일까지 저장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0일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일반 민간에서는요. 그래서 30으로 바꿔 주시고요. 저장하는 스토리지는 자동일 경우에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D를 자동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뭐 직접 D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자동일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토리지를 이제 하드디스크를 잡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뭐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녹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모션 디텍션, 그 다음에 지속 녹화, 아니면 미지정. 저희는 미지정으로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모션 디텍션이에요. 모션 디텍션이지만 저희는 미지정을 하고 이제 뒤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 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 등록되는 동안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지금 물리적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게 6개였어요. 그래서 추가 6개가 될 텐데요.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라이센스에 관련된 이제 창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설치는 6개를 했다라고 하지만 4개가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6개를 선택했지만 4개밖에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선택한 A8105라는 제품을 제가 뷰를 3개를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걔가 IP가 동일했습니다. IP가 동일했다라는 거는 걔는 장비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장비에서 저희가 카메라 스테이션이 3개의 영상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 카메라 스테이션을 과거 버전을 써보셨던 분들은 지금 6개가 장비가 하나더라도 3개의 영상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3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버전 5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라이센스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카메라의 영상의 개수가 기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장비 기준이에요. 그래서 IP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개의 소스가 있더라도 뷰가 있더라도 그냥 라이센스를 하나밖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가 렌즈가 여러 개 장착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좀 있어요. 저희가 멀티 디렉셔널 카메라라는 것도 있고 파노라마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파노라마 두 종류긴 하죠. 단일 센서도 있고 멀티 센서도 있어요. 네, 단일 센서 말고 멀티 센서는 렌즈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뷰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뷰별로 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뷰가 몇 개든 장비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는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6개를 선택을 했지만 밑에는 4개죠. 4개의 장치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라이센스가 4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타사 VMS들은 어떤 정책인지는 뭐 제가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IP 장비 기준인지 아니면 그 화면 기준인지 확실히 아시고 계산을 하시는 게 나중에 라이센스가 몇 개가 필요하신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제 ACS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카메라 스테이션은 장비당 하나입니다. 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록은 말 그대로 지금 라이센스를 등록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등록한다고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등록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30일 동안은 지금 등록한 제품들을 30일 동안은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이제 등록한 제품들은 제가 카메라도 등록을 했고 이제 오디오 브릿지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오디오 브릿지가 이쪽에는 안 보이고 카메라들만 있어요. 이제 8105라고 하는 제품하고 1367, 6075라는 제품만 있습니다. 그럼 오디오 브릿지는 어디로 갔냐? 카메라 아래쪽에 기타 장치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카메라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 장치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 브릿지도 지금 추가를 했고요. 오디오 스피커, 네트워크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앰프, 레이더, 스트로브 사이렌 이런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은 카메라 쪽이 아니고요. 기타 장치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추가했는데 왜 여기 안 보일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카메라 스테이션을 써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렌즈가 달린 애들은 카메라라는 쪽에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외의 제품들은 다 이 기타 장치라는 쪽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다 잘 됐고요. 만약에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실패했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설치가 된 영상들이 어떤지 보시려면 이 모니터 모양의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보기라는 폴더가 있고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카메라 하나하나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보기는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다중분할이에요. 이 카메라 하나하나도 보기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실 수 있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게 되면 이제 지우개에서 지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분할 화면, 지금 이거는 그냥 카메라 스테이션이 채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냥 다중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맞춰야 되겠죠. 이제 다중분할 뷰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때 좀 더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연습을 좀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은 조금 넘었을 겁니다.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정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뷰는 다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등록한 제품들 이제 트라이얼 버전은 30일 쓰실 수도 있지만 이제 영구적으로 쓰실 거면 이제 라이센스를 등록을 해야만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